2단원 경험을 나누는 글 1. 하회마을 기행 2. 무소유 3. 목걸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글에서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행문과 수필 및 소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3. 목걸이 소설의 내용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소설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으로 전개됩니다. 소설의 내용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목걸이 글 기드 모파상 옮김 김동현 김사행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옷도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사랑한 것은 옷과 보석이었다. 자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토록 그녀는 인생을 향락하고 싶었다. 모든 남성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부유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수도원 학교 시절의 동창이었다. 그녀는 그 친구를 별로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몹시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의례 며칠 동안 슬픔과 뉘우침과 절망과 비관으로 종일 울곤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사뭇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에 커다란 봉투를 한 장 들고 들어왔다. 이것 당신에게로 온 거요? 하고 남편은 말했다. 그녀는 얼른 봉투를 뜯고 그 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문무성 장관 조르주 랑포노 부처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장관 관저에서 야회를 개최하오니 루아젤 부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조금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는 그 초청장을 심술궂게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걸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보석도 패물도 아무것도 몸에 붙인 것이 없으니 이런 딱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모양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차라리 그 야외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참 당신도 딱하구려. 아, 당신 친구 포레스트의 부인 있지 않소.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하구려. 그만한 것쯤 편리를 못 봐줄 사이가 아닐 테니까. 참 그렇군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의자 앞에 가서 커다란 보석 상자를 들고 와서 열어 보이며 루아젤 부인에게 말하였다. 자, 골라봐. 그녀는 우선은 몇 개의 팔찌를 골라보았다.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그 다음에는 베니스의 십자가를 골랐다. 그 십자가는 금과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솜씨가 놀라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보석을 이것저것 몸에 걸어보면서 망설일 뿐
어떤 것을 놓고 어떤 것을 빌려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또 뭐 없어? 왜 없어? 가서 골라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자 까만 공단 상자 속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것이 어찌나 탐이 났던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을 쳐들자 이번에는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몽탕트 위로의 목에 걸고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입을 떼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 좀 빌려줘.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렇게 해. 드디어 무도의 저녁이 돌아왔다. 로아젤 부인은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으며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모든 남자들마다 그녀를 바라보고는 이름을 부르며 소개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녀는 도취된 기분으로 춤을 추었다. 자기의 미모가 가져온 승리와 성공을 이룩한 영광, 온갖 찬사와 감탄, 소생하는 정욕과 여성들에게도 한없이 달콤하고 완전 무결한 최고의 승리로 이루어진 행복의 구름 속에서 기쁨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가서 어깨 위에 걸친 웃옷을 벗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엉거주춤하며 물었다. 왜 그래? 그녀는 남편을 향해 얼빠진 듯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포레스트의 부인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아니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중략. 부인은 보석상에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 후 가난한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서야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다. 고리대금의 이자와 묵은 이자의 이자까지 다 갚게 되었다. 루아젤 부인은 무척 늙어 보였다. 그녀는 억세고 완강하고 거칠고 가난한 살림꾼 아낙네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 덥수룩하고 치마는 구겨지고 빨개진 손으로 마룻바닥을 훔치고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대었다. 그러나 가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지난날의 야훼, 그토록 아름다워 총애를 받던 야훼를 회상해 보았다. 장난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포레스트의 부인은 그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런 비천한 여자가 자기를 그토록 정답게 부르는 것이 적이 놀라웠다.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어머, 나 마틸드 로아젤이야. 친구는 크게 외쳤다. 뭐? 마틸드? 아이 가엾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마지막 헤어진 후로 고생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것도 다 너 때문이지 뭐야? 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생각나지 않아? 저 문무성 장관의 야회에 가려고 내가 빌려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지 뭐야? 뭐? 아니, 내게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건 품질은 같지만 다른 목걸이야. 그 목걸이 값을 갚느라고 10년이나 걸렸지 뭐야. 이제 다 해결되었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 포레스트의 부인은 발길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래, 내 것 대신에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단 말이야? 그럼 여태껏 그걸 몰랐구나.
하긴 똑같은 것이니까. 그녀는 약간 으스대는 듯한 순박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크게 감동되어 친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 가엾어라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